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도연 씨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책상 위를 정리했어요. 손때 묻은 명암철과 오래된 머그잔, 그리고 낡은 달력 한 장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지난 36해 동안 매일 이 자리에서 시작된 하루들이 떠올랐습니다. 커피잔을 들었지만 식어버린 커피는 입에 닿기도 전에 쓴맛만 남겼어요. 점심 무렵 부장이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한도현 차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금도장 하나가 건네졌어요. 동료들은 어색한 미소로 박수를 쳤지만 그 소리는 멀게 들렸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고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익숙한 복도의 불빛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일은 없겠구나. 그 생각이 스쳤어요. 지하철역까지 걷는 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평소 늘 붐비던 거리의 소음이 희미하게 느껴졌죠. 신호등이 바뀌어도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양복 상의를 벗어걸고 주머니에서 금도장을 꺼냈어요. 손바닥 위의 도장은 묵직했지만 그 무게는 인정이 아니라 종지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엔 아내가 차려둔 저녁이 식고 있었고 TV에서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공기를 메웠습니다. 도연 씨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허전함이 목골대를 지나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거실벽에 걸린 표창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속 30년. 그 글씨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길게 일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문득 알 수 없었죠. 아내는 잠든 방 안에서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는 불 꺼진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도연 씨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난 세월의 냄새를 데려왔어요. 어둠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일로 채운 사람에게 빈 하루가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다는 것을요. 퇴직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의 몸은 여전히 아침 7시에 깨어났어요.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습관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낯설게 느껴졌죠.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지만 켜진 TV만이 무심하게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뉴스의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식탁 위의 신문은 하루 종일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고 아내의 발소리만이 부엌에서 규칙적으로 들렸죠. 당신 밖에 좀 나가봐요. 라며 부드럽게 말했지만 도연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손끝이 허공을 헤매며 리모컨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아무 채널이나 눌러도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속에서 완전히 밀려난 사람 같았어요. 하루의 리듬이 무너졌습니다. 예전엔 점심 후 커피를 마시며 회의 준비를 했지만 이제 그 시간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는 벽에 걸린 근속 표창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게 나였던가 마음속에서 저절로 중얼거렸죠. 표창장 속 이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 나가면 세상은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카페 앞을 지나치면 직장인들이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오래 다니던 단골 식당이었어요. 하지만 주인은 예전처럼 반갑게 맞지 않았습니다.
퇴직하셨다면서요? 라는 말에 그는 잠시 멈칫했죠. 낯선 호칭 하나가 자신을 세상에서 한 발 더 멀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TV 화면에는 드라마 속 인물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도연 씨는 그들 사이에서 유리벽을 느꼈습니다. 그는 문득 옷장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회사에서 입던 셔츠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셔츠의 소매를 쓸어내리던 그 순간 먼지가 일었어요. 그때 옷장 구석에서 낡은 기타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밴드를 하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죠. 그는 조심스레 케이스를 꺼내어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먼지와 함께 녹슨 기타 줄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한참을 바라보던 그는 손끝으로 줄을 툭 건드렸습니다. 낮고 탁한 소리가 공기 중에 울렸죠.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실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기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도연 씨는 그 옆에 앉아 가만히 기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 놓쳐버린 감정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듯 했어요. 그는 기타를 다시 다듬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걸 다시 잡아볼까? 아주 작은 그러나 오래된 불씨가 가슴속에서 깜빡이며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기타는 거실 한켠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매번 그 앞을 지나쳤지만 손을 대지 못했어요.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보다도 다시 시작한다는 일이 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기타 줄을 다시 매는 것조차 거창한 일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그날 아침 아내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그는 조용히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손끝으로 헤드 부분을 살짝 문질렀어요. 나무의 표면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검색창에 기타 교실을 입력했습니다. 근처 문화센터에서 청춘 기타 교실 초보 환영이라는 안내문이 눈에 띄었어요. 화면 속 사진엔 자신 또래의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손가락이 자동으로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떠오르자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첫 수업날 그는 평소보다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는 동안 안쪽에서 기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손끝이 저절로 떨렸어요. 문틈 사이로 본 교실 안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진지하게 튜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의 때입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죠. 그는 문을 천천히 밀고 들어갔습니다. 강사가 환한 표정으로 인사했지만 도연 씨는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기타를 꺼내며 낯선 공기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자연스럽게 웃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는 말없이 악보를 넘겼어요. 줄을 누르는 손가락은 굳어 있었고 첫 소리조차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에 쥐가 날 정도로 힘을 줬지만 소리는 삐걱거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곁눈질로 옆자리 사람의 연주를 따라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강사가 오늘 첫 시간인데 다들 훌륭하십니다. 말하자 작은 박수가 울렸습니다. 도연 씨는 박수를 치지 않고 손바닥을 바라봤어요. 손끝이 따갑게 얼얼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는 천천히 문화센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계단 벽면에는 수강생들의 공연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 속의 사람들은 다들 활짝 웃고 있었죠.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미세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속 기타가 이전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거리를 걷는 발걸음이 아주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잘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닫혀있던 문을 살짝 열어젖힌 듯 했어요. 시간은 흐르고 도연 씨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그는 TV 대신 기타를 꺼내 들었어요.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어깨를 비추었고 손끝은 서서히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삐걱거리던 소리가 점점 안정되었고 줄을 튕길 때마다 공기 속에 부드러운 울림이 번졌습니다. 기타를 치는 동안만큼은 세상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그 시간은 그에게 유일하게 살아있는 시간이었죠. 며칠이 지나자 손끝에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증거 같았어요. 손을 펼 때마다 내가 다시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시끄럽다며 잔소리를 했지만 이내 창문을 열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저녁이면 그는 악보를 펼쳐놓고 하루의 피로를 풀 듯 연습했습니다. 악보 위에는 오래전 대학 시절의 밴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시절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었죠. 세월이 흘러주름이 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 청춘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창문 밖으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기타의 음이 은은하게 섞였어요. 도연 씨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아파와도 그는 계속 연습했죠. 시간은 더디게 흘렀지만 그 속에서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하루는 문화센터에서 연습하던 중 강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리가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도연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기타를 벽에 세워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기타 위에 얹힌 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미묘한 만족감에 젖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시 사는 기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연 씨는 의자에 앉아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회사의 회의, 보고서, 상사의 얼굴, 그리고 퇴직 통보의 그날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미련은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그는 기타를 조용히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줄을 스칠 때마다 마치 오래된 마음의 먼지가 털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연습이 끝난 뒤 그는 스스로에게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 말이 방 안에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문화센터의 겨울 공기는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수강생들의 작은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강사는 수업이 끝나갈 무렵 환하게 웃으며 공지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 반에서도 한 팀 정도 무대에 올려볼까요? 순간 교실 안이 술렁였고 몇몇 수강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타를 조용히 케이스에 넣었죠. 수업이 끝나고 나가려는 그를 강사가 불렀습니다. 한 선생님, 이번에 같이 무대에 서보시죠. 소리 안정감이 좋으세요. 도연 씨는 잠시 멈춰섰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묘한 긴장감이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무대라니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거리를 걷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때는 늘 바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잠시 멈춘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한번 해보면 어때? 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목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타를 케이스에서 꺼내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연주를 시작하자 음이 흔들렸어요. 긴장 때문인지 줄을 잘못 눌렀고 거친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한동안 멍하니 줄을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며칠 후 강사가 그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무대 생각 있으시죠? 이번에도 도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가볍게 떨렸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결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연 전날 그는 지방 곳곳을 돌며 셔츠를 골랐습니다. 낡은 흰 셔츠를 꺼내 다림질을 하며 오랜만에 자신을 단정히 꾸몄어요.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늙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당신 꼭 즐겁게 하고 와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습니다. 공연 당일 아침 그는 기타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문화센터 앞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청춘 무대 당신의 두 번째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 문구를 본 순간 도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그는 기타를 다시 한번 조율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속엔 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객석 뒤편에서 아내와 아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도연 씨의 마음속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기타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그 묵직한 감촉이 이상하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나갔어요.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도연 씨는 기타를 품에 안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앞줄에는 문화센터 수강생들과 가족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기대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기타줄을 조심스레 튕기자 낮은 음이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두 번째 줄을 튕겼어요. 이번엔 조금 더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첫 연주는 어색했지만 손가락이 점점 기억을 찾아갔습니다. 대학 시절 연습실에서 새벽까지 기타를 치던 그때의 감각이 손끝을 따라 되살아났습니다. 관객의 표정은 점점 편안해졌고 도연 씨의 눈빛도 흔들림이 줄었습니다. 음악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는 한 음 한 음에 마음을 실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질책, 동료와의 식사 자리, 그리고 퇴직 통보의 날. 모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아픔이 아니라 선율의 일부로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부드럽게 품는 법을 배운 듯 했어요. 마지막 구절에 이르렀을 때 도연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긴장과 떨림이 한꺼번에 사라졌고 손끝은 오직 리듬에 집중했습니다. 무대 조명이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고요했어요. 오직 그와 음악만이 존재했습니다. 마지막 코드가 울렸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곧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는 생각보다 크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관객석에서 아내가 두 손을 모아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모습을 본 도연 씨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무대 위에서 살아있음을요.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강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멋지셨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격려가 담겨 있었어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그는 기타를 조심스레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진동이 여전히 느껴졌어요. 무대의 조명은 꺼졌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 씨의 하루는 이제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침이면 커피 향이 퍼지는 주방 대신 기타줄을 튕기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단단했고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는 음악을 단순한 취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새로운 일이 되었죠. 문화센터에서는 작은 모임이 꾸려졌습니다. 공연 이후 수강생들끼리 함께 연습을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도연 씨는 기타를 메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부딪히는 피크 소리가 경쾌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제 그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자부심이 섞여 있었죠. 센터 연습실의 공기는 늘 활기찼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한 선생님, 오늘은 어떤 곡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에 그는 미소로 대답했어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함께 분식집으로 향해 김밥을 나누며 대화를 나눴죠. 회사에서 동료들과의 대화가 의무였다면 이곳의 대화는 옹기였습니다. 도연 씨는 점점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타 외에도 사진, 산책, 글쓰기 같은 새로운 취미에도 관심을 가졌어요. 예전엔 괜히 시간 낭비라며 무시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루의 활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자에게 기타를 가르쳐주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했습니다. 작은 손이 줄을 누르며 이거 어렵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웃으며 손을 잡아주었죠.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내는 그를 바라보며 자주 웃었습니다. 예전엔 무뚝뚝하던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먼저 건네고 식탁에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 좋아졌어요. 그 말이 그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기타를 메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즉흥적으로 연주를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의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며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 이막이구나. 그 말은 오래된 불빛처럼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기타는 벽에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엔 따뜻한 불빛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기타를 내려놓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도연 씨는 잠에서 일찍 깨어났어요. 부엌 창가에는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나와 기타를 꺼냈습니다. 손끝에 닿는 나무의 감촉이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오늘은 연습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치고 싶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 한 마리가 지저귀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음악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줄을 튕겼습니다. 낮고 따뜻한 음이 공기 중을 맴돌았어요. 그 소리는 어제와 같으면서도 조금 달랐습니다. 마치 삶이 천천히 자신의 박자를 찾은 것처럼요. 그는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명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천천히 번지며 세상을 덮었어요.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쌓인 후회와 미련이 그 빛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탁자 위엔 오래된 금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한때 그의 자존심이었고 굴레이기도 했죠. 도연 씨는 그것을 천천히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곁에 나란히 두었어요. 일의 무게와 음악의 자유가 이상하게도 같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커피 향과 아침의 냄새가 섞여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온 아내가 그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 새벽에 또 기타예요? 도연 씨는 대답 대신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 미소 속엔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온이 담겨 있었죠. 그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끝이 부드럽게 줄을 스쳤습니다. 이번엔 연습이 아니라 단순한 감사의 연주였습니다. 인생이 다시 자신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한 감사였죠. 햇살이 완전히 창가를 채웠습니다. 그는 기타를 내려놓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괜찮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단단했고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세상이 새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그의 인생 이막이 완전히 시작되었습니다.